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대수선을 기억을 다 해 주셔야 돼요, 또. 그러니까 뭐 기억을 해라 그러면은 막 우리가 짜증부터 나잖아요, 일단. 근데 이걸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요번에 올해도 나왔어요, 이거. 대수선. 그러니까 리모델링의 개념이 정축 또는 대수선을 말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이. 그러니까 모르고는 안 되죠. 예. 그러면 대수선은요, 그 G가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는데,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G가 좀 뽐낸다. 이게 이제 그 사투리입니다. 사투리인데요. 이 뽀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사투리가, 이 경상도 쪽의 사투리가요, 좀 뽀긴다. 뽀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뽐낸다. 뽐낸다는 뜻인데, 뭐, 우리 젊은 애들은 뽀대난다 이런 말 하죠. 뽀대난다. 뽐낸다 이런 말인데, 이제 자기가 뽀기네? 이름이 누구냐? 방주미다. 방주미다. 이름이. 방씨. 방주미다. 이건 이제 외백인데요. 이 지붕틀이라는 개념에서 정설, 해체 몇 개 이상을?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세로고 요거는 이제 가로로 가잖아요. 가로에 한 개만 딱 하면 생각이 나오게 됐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지붕틀을 이게 정가하여 설치할 수도 있고, 또 뜯어내는 걸 해체라고 합니다. 뜯어내는 거. 몇 개를 뜯어냈다. 그러면 대수선이에요. 그리고 몇 개 이상을? 3개 이상을 수선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다른 걸로 바꾼다는 거죠. 변경. 그러면은요, 수선 또는 변경 앞에는 개수가 붙어요. 3개가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갖다 놓고 보면은 2개 이상을 수선했다. 그는 무슨 수선이 아니에요? 대수선이 아니죠. 왜? 3개 이상이 돼야 되거든, 이게. 3개 이상을 수선을 하거나 3개 이상을 변경, 다른 걸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든 기둥이든 다 같아요. 똑같습니다. 요게 똑같다는 거는요, 정설이거나 해체 또는 3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 기둥도 마찬가지죠. 정설, 해체, 3개 이상을 수선, 변경.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만 이제 보면은 대수선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내력벽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력벽은요, 정가하여 설치한다. 요거 하나만 해도 대수선이죠. 뜯어낸다. 해체죠. 그래도 대수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개수가 아니잖아요. 내력벽은요, 내력벽의 면적이 나와야 돼요. 3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지. 그죠? 수선 변경. 그러면요, 내력벽이 20제곱미터를 수선 또는 변경했다. 그건 대수선이 아니죠. 왜? 30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정설과 해체는 면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요, 막 한 3제곱을 갖다가 해체에 뜯어낸다. 그것도 대수선이지. 왜? 면적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체만 하면은, 정설만 하면은 그건 대수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이라는 게 있죠. 방화벽이나 방화벽이라든지 또는 구획, 방화 샤터 문인데, 이거를 설치를 하려면은,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바닥이라든지 벽을 갖다가, 바닥이나 벽을 갖다가 정가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해체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선을 하거나 또는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한 개만 있어도 그는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방화벽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바닥을 정설한다. 해체, 수선, 변경 아무거나. 벽을 갖다가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아무거나 하나만 있어도 그는 대수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하는 계단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계단이죠. 피난 목적의 계단을 피난계단. 그리고요, 특별 피난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 피난계단. 피난계단이지만은 이제 구조가 좀 다르겠죠. 특별 피난계단. 그러면은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 수선, 변경 아무거나 하나만 잡아도 그런 대수선이 되는 거지. 그리고
예, 요거 미관지구 나오죠. 이거는 이제 대수선의 개념에서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미관지구가 조례로 정하는데 미관지구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관지구 개념이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관지구 요거는 예, 이 국토계획법이라는 게 큰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이게 개정이 있어가지고요. 용도지구 중에서 미관지구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삭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건축법에서는 아직까지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것인지 아직 이제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미관지구 대신에 무슨 경관지구라든지 이게 다른 걸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만 참고로 일단 해놓으시고요. 이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라고 경관지구. 경치가 아주 좋은 지구를 말하죠. 경치가 좋은 지구는 경관지구를 정할 수가 있어요. 또 건축물의 미관을 살린다면 미관지구인데 그러면 이 경관지구 안에서 또는 미관지구라고 합시다. 그럼 이 건축물이 있다 또는 담장이 있겠죠. 담장. 그럼 이거를 외부 형태 있죠. 이 외부 형태를 말하는 거죠. 변경을 한다는 거죠. 외부 형태를 바꾼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경관지구로 합시다. 아마 바뀐 게 경관지구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일단 개정 중에 있으니까 경관지구로 만약에 이게 건물이 있는데 이 동네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지정. 그래 건물을 함부로 못 바꾸거든요. 근데 이런 건물을 갖다가 외부 형태가 이렇게 바꿨다는 말이죠. 외부 형태를 바꾼 거죠. 그죠? 요것도 이제 대수선으로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 색채 변경이 아니고, 이렇게 외부 형태가 바뀌어도 그거는, 대수선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다가구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은요, 가구와 세대 간의 경계벽이라는 게 있어요. 101호와 102호 사이에 있는 거. 경계벽이 있죠? 이 경계벽을 갖다가 정가에 설치할 수 있죠. 정설, 해체, 수선 또는 변경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벽을 갖다가 건들게 되면 정설을 할 수도 있고 뜯어낼 수도 있고 수선 변경. 면적 없잖아요. 예, 그거. 그 다음에 외벽에 부과하여 외벽에 이제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마감 재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마감 재료를 갖다가 정설한다든지 또는 해체한다든지 얼마 이상을 30 면적이죠. 면적 그 30 외벽의 30 이상을 수선 변경이죠. 요건데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외벽에다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감재를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외벽 부가적으로. 건물 바깥에 외벽에다가 마감 재료를 여기다가 그 단열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재를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을 갖다가 외벽의 면적입니다. 이 외벽의 면적. 이 외벽의 면적이 30 이상을 수선 또는 변경한다. 요게 시험에 나왔어, 올해 시험에.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30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거. 그게 대수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수선은요, 이거 한 개가 참, 그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겠어요? 지금 9개지만은요, 한 개 지금 4개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붙으면 4개가 되게 있잖아요. 4개. 요거 빼놓고 4개씩 다 들어가잖아요. 정설, 해체, 수선, 변경. 4개가 다 있잖아요. 4, 9, 36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기 한 개만 3개를 빼야 되니까 3개. 33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온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대수선은 지붕 틀을 정설해도 1개 나왔잖아요. 해체도 2개.
사기계상은 수선 3개 변경, 세계선을 변경, 벌써 1번에서 4가지 경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33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지. 대수선의 종류가. 그러니까 이 대수선은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안 돼요. 뭐든지. 그래서 일단은 막 이런 정도로서 기억을 하세요. 대수선이. 자, 기억을 하시고 한 장 넘겨보세요. 리모델링 넘어가고요. 도로 나왔습니다. 도로는 자동차 보행, 사람도 다녀야 되고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가 얼마? 4m 이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인 도로는요. 소요너비라고 하는데 이 소요너비라는 뜻은요. 필요 최소한의 너비를 말하죠. 그러면 건축법에는 소요너비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4m를 말합니다. 4m. 네, 그 폭이 너비를 말하죠. 이 폭이 4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건축법에는요, 이 도로가 사람도 다녀야 되고, 또 자동차도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죠?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 두 개가 다 가능해야 돼, 가능한 도로가 되죠. 그러면은, 이때 자동차는, 이 자동차 기준이 무슨 차예요? 소방자동차잖아요. 이때 자동차는 소방자동차를 말합니다. 소방자동차가 다녀야 돼요. 티코가 다니는 길이 아니고요. 소방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방도로라고 하죠. 되게. 소방도로. 소방도로 하는데 여러분들 있죠. 소방도로를 암만 찾아봐도 이 건축법에서는 안 나와요. 또 뭐 소방 관련법을 찾아봐도 소방도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들어낸 거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빌라의 개념이 없잖아. 건축법에는 빌라 개념이 없죠. 건축법에는 빌라는 게 없어요. 건축법에는. 그죠? 마찬가지로. 소방도로는 건축법에도 없고 소방 관련법에도 없어요. 그건 마치 말이죠.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필리에 의해서 그냥 상식적으로 만들어낸 말이죠. 그래서 이 자동차 두 개가 다는, 이제 소방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그럼 3m가 원칙이죠, 3m가. 이게 이제 뭐다? 원칙이에요, 원칙.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 예외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형적인 조건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다른 도로죠, 막다른 도로. 그럼 지형적인 조건이 뭐냐? 이거는 급경사를 말합니다. 급경사. 그럼 급경사가 됐다는 거는요, 지금 이 도로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올라갈 수가 있지만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급경사는. 급경사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차량이 통행이 불가하다 말이죠. 사람은 다닐 수 있는데 차가 못 올라갑니다. 그럴 때는요, 너비가 얼마만 되더라도 3m 이상만 되더라도 이거는 도로로 보자는 거지. 3입니다. 3. 3m 이상이 되더라도.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인데요. 자, 막다른 도로는 이렇게 길이 막혀 있는 도로를 막다른 도로라고 해요. 이거 길이 막혀 있죠, 지금? 근데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이냐?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에서 35m 미만이냐?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이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죠. 이상, 35m 이상,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그러면요, 폭이 결정될 때는 이 길이에 의해서 폭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10m 미만일 때는요, 요 폭이 막다른 도로 길이죠, 지금. 폭이 여기 2m 이상은 나야 돼요. 2m 이상. 폭이.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과도로라 그러고요. 여기는 통과도로. 여기는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미만이죠, 지금. 그럴 때는 이 폭이 3m 이상이에요, 3m 이상이죠.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굉장히 길죠, 지금. 그럴 때는 요게 얼마냐? 6입니다, 6.
6m 이상. 근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여기 얼마? 4m 이상만 되도록 되겠죠. 4m 이상. 요건 예배만, 예배적으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이 돼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요, 막다른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그 길이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예요? 너비가 결정이 된다. 그럼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그 다음에 35m 미만일 때는 3, 35m 이상일 때는 6이죠. 그래서 2, 3은 6, 그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도로는요, 이 도로의 개념에서는 실제 상의 도로가 전부가 아니다는 거지. 실제 도로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예정도로, 앞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거다 이겁니다. 그럼 예정도로가 뭐냐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도로를 말합니다.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 부지로서 앞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예정도로라고 합니다. 앞으로 뭐 만들어질 거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계획법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거다는 거예요. 그럼 건축법에는요, 이 예정도로도 무슨 도로에, 실제 도로처럼 예정도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포함이. 미리 건축법에서는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이제 도로가 아직 안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겠죠. 그죠? 우리 동네가 앞으로 도로가 안 만들어졌다. 근데 점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예정도로도 건축법에서는 미리 이거는 도로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요. 원칙, 예외, 전부 다 예정도로를 포함을 합니다. 원칙이든 예외든 무슨 도로를 포함한다고? 예정도로. 도시군 계획에 의한 시설부지로서 도로부는 전부 다 예정도로입니다. 예정도로는 그 도로 개념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관계자. 건축주는 스스로 공사를 야, 우리 집을 지어라 이렇게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사람을 건축주라고 합니다. 우리 칼로스니키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 건축주를 선언는 문제. 막상 이렇게 이제 다음 중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고서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를 뭐라 하는가? 건축주죠. 칼로스니키 시험에 딱 나온 거예요. 그다음 설계자는 이제 설계 도서 작성해서 해설과 자문에 응하는 사람, 뭐 지도도 하고, 그다음 시공자는 건설 공사하는 사람, 그다음 감독도 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감리자라고 합니다. 감리자. 그럼 이 네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건축 관계자다 말이죠. 네 사람입니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그 다음에 관계 전문 기술자는 이것도 칼로스의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물의 구조라든가 설비 이런 전문 지식 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관리에 참여하여 그리고 뭐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때는 관계 전문 기술자. 자, 거기 감리자 앞에 공사감리자로 적어 놓으세요. 공사감리자. 그냥 감리자 하지 마시고 이것도 공사감리자. 공사감리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물을 많이 짓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 법률을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말하자면 규제를 풀어줘 가지고 건물을 좀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게 이제 특별건축구역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층 건물은요,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높이가 120m 이상 고층 건물이죠. 그다음에 준초고층 건물이라는 거는 고층이지만 초고층이 아닌 것. 그리고 초고층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은 초고층 건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준초고층 건물이 행방이 좀 문제가 되는데, 준초고층 건물. 그 준초고층 건물이 뭐냐면은 고층이잖아요. 그죠? 고층인데 고층과 초고층의 중간 영역을 말합니다. 중간 영역. 고층과 뭐다? 고층과 초고층의 중간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층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몇 층?
30층 또는 높이는 120m 이상. 이거 또는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만 있으면 돼요.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그죠? 이렇게 되다가 아니면 높이가 200이죠. 5, 4, 20에서. 또는이 붙어요. 그러면 준초고층은 요 중간 영역을 말하는 거니까 중간 영역을 따로 부르자는 거죠. 따로. 고층이면서 초고층은 아니다. 중간 영역을 말하는 거지. 그럼 봅시다. 30층에서 49층까지를 말하지. 50층부터는 뭐가 됩니까? 초고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0층부터 49층까지를 준초고층이라고 부릅니다. 따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아까 30층이 다 넘는 거는 고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30층이다. 그러면 고층 건물도 되고 준초고층 건물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중간 영역이기 때문에 31층도 고층이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31층도 고층이죠. 3층이 넘잖아요. 고층이죠. 31층도 고층이고 32층도 고층이죠. 그걸 고층으로 안 부르고 준초고층 건물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중간 영역을. 자, 그럼 다시 30층은 뭐가 됩니까? 30층까지는 고층이죠. 그러면 이건 뭐라고 했어요? 중초고층이라는 거는 뭐라고 했을까? 고층은 으로 씁니까? 고층이 아닙니까? 고층 건축물 으로서 했잖아요. 으로서. 고층은 맞죠? 맞는데 뭐는 아니어야 돼요? 초고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층은 맞다는 거지. 고층인데 초고층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30층부터 49층까지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30층에서 49층까지를 준초고층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매하게 이렇게 된다. 30층이 나오잖아요. 딱 3층은. 그럼 이거는 뭐도 되고 고층도 되고 준초고층 건물도 되는 거예요. 고층으로서 했잖아. 고층으로서. 30층의 향방은 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복이. 고층도 되면서 준초고층도 되는 거예요. 근데 49층이다. 49층이다 그러면은 뭐라고만 불러도 돼요? 고층 건물로 부르면 안 돼. 49층은. 준초고층 건물. 50층이다? 초고층 건물이죠. 그럼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45층이다. 뭘로 불러야 돼요? 45층 건물을. 준초고층 건물로 해도 고층 하면 안 돼요. 고층 하면 안 된다니까? 고층, 45층. 준초고층 건물로 불러야 돼요. 중간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55층이다. 뭡니까? 초고층 건물이죠. 그래서 층수만 따지게 되면은 요 30층이 포함이 됩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31층부터가 되는 게 아니고 30층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준초고층 건물.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중간 영역이지만 그 용어를 보세요. 고층 건물 중 했잖아. 중. 고층 건물이잖아요. 그럼 30층이 들어가야 되지. 초고층만 아니죠. 그럼 50층이 아니니 49층까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 한옥은 이제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법률대로. 그럼 한 장 넘겨보시면은 다중이용 건물이 있는데요. 다중이용 건물은 용도가 6가지 용도가 있어요. 6가지 용도. 근데 다중이용 건물이란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하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가 넘어야 돼요? 5천에다가 동그라미 되는 5천. 5천이 넘는 건물입니다. 전부 다. 그럼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이 넘는 건물은 굉장히 큰 건물이죠. 그러면 이제 용도가 6가지를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가 이제 29
28개 용도, 법률에는 28개지만은 시행령은 29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뭐는 제외합니까? 동물원과 식물원은 여기서 다중이용 건물에 포함이 안 돼요. 제외한다 그랬죠? 우리 시험은 이런 제외한다를 시험에 잘 냅니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다중이용 건물이다. 틀렸죠? 5천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거죠. 그럼 문화집회시설 하나 들어가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그 다음에 4번의 여객용 시설, 운수시설 중에서 여객용 시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객 터미널 있죠? 그런 거 말합니다.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서 관광 숙박시설을 말하죠. 관광 호텔을 말합니다. 관광 호텔. 숙박시설이 종류가 3가지입니다. 일반 숙박, 생활 숙박, 관광 숙박 이런 게 있죠. 그 중에 이제 관광 숙박만 해당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예요? 관광 숙박시설이죠.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용도든지 몇 층 이상의 건물은 16층 이상의 건축물은요. 용도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중이용 건물은요. 용도가 뒤에 나옵니다만 미리 암기를 하셨는데 이제 사람 이름을 생각하세요. 앞에 문종판 기억하시죠? 문종판. 사람 이름입니다. 문종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있죠? 여객용 시설에 여에다가 동그라미, 여.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은 종합병원 나오죠? 종합병원. 그 다음에 관광 숙박이죠, 관. 그래서 사람 이름입니다. 예. 문종판씨. 사람 이름. 여종관씨입니다. 여종관씨. 지금 사람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요거 2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5,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중이용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몇 층 이상요? 16층 이상인 건물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것 중에서 어느 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거는 다중 뭡니까? 이용 건물이 된다. 근데 준다중이용 건물은 자, 여기서 다중이용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이 중에 하나가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인데 우리가 건축법상의 용어가 다중이용 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이렇게 다중이용 건물을 물어봤을 때 다음 중 다중이용 건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고 그랬죠? 예,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요거. 예, 다중이용 건물이 아니죠.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 우리가 요거는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인데요. 이제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용도는 준자가 들어갑니다. 아까 초고층 건물인데 이건 초고층 건물이 준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여기도 준이 들어갑니다. 준다중이용 건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이죠? 1,000입니다. 그런데 앞에 이 6가지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문종판. 물론 문에서는 이제 동물원과 식물원은 물론 제외하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제외하고 문종판 들어갔죠? 여종관 그대로 들어갑니다. 여종관. 그럼 몇 개 나왔습니까, 지금? 문종판, 여종관 하면 6개 나왔죠? 12개거든요, 12개. 12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6개 하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거기 보면은 교노운 위관장이죠. 자, 그럼 6가지 더 들어갑니다. 교노운, 위관장입니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예,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은 이렇게 해서 좋은 거예요. 요거 3글자씩이잖아요, 되게. 사람 이름이. 예. 문종판씨, 여종관씨, 교노운씨, 위관장씨. 이 4사람이 바로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외울 수 있겠죠? 문종판, 여종관, 교노운, 위관장.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 병원, 관광, 숙박,
요 교육연구, 노유자, 운동시설, 유락시설, 관광, 휴게, 장례시설. 지금 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용도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고만 기억하세요. 문종판, 여종관, 견호운, 유관자. 예. 길거리 가면서 이제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 문종판, 여종관, 견호운, 위관장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은 안 이어집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안 이어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석부가 이제 하나 만들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 이름 간단하잖아요. 이거 오늘 문종판 씨, 여종관 씨, 견호운 씨, 위관장 씨 자꾸 외우시면 되지. 사람 이름이. 그러면 다 나와 이거. 12개 이거 장난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기억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응? 요즘 한국 시리즈 하잖아요. 그 홈런을 잘 치는 분들을 보면요. 이 공이 수박만큼 보인대요. 공이 크기가. 홈런 타자들은요. 공 크기가 수박만큼 보인대. 크기가. 눈에 딱 와서 수박으로 봤을 때 홈런이 나오는 거예요. 홈런. 근데 이제 이게 안 보인다. 공이. 그러면은 파울 나와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이게 수박만큼 보여. 이게 12가지가 저는 수박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수박으로 안 보일 거예요. 아직까지는. 공이 아주 작게 보일 겁니다.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이 되면 돼요. 훈련만 되면은 이게 수박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예, 이게. 용도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물은요, 별표 3개 해 놓으세요. 반드시 요거는 특수구조 건물은 종류가 3개밖에 없습니다. 1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가 되지 않는 보호, 차양 등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3m 이상 돌출된 것. 자, 특수구조 건물인데요. 자, 특수구조 건물. 자, 특수구조 건물이 자, 특수구조 건물을 보면요. 특수구조 건물이 뭐냐? 1번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죠, 지금. 건물이 있으면요. 이 큰 호텔 가보면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 차양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이 왜 이렇게 차양이 길게 놨습니까? 햇빛도 맞고, 여기 태극기 하나 걸려있잖아요. 이게 굵게 걸려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비가 막 때려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다 맞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도 좀 맞고, 비도 막음이 되고, 그 다음에 햇빛도 가릴 수 있고, 이걸 갖다가 차양이라 그래요. 차양. 막힌 햇빛을 좀 차단한다. 햇빛을 차단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차양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됐단 말이지, 되게. 그러면은, 요게 많이 튀어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얼마를 튀어나오면 특수구조가 돼요? 3m 이상이 돌출됐다는 거예요. 이게. 끝자락에서, 요 길이가. 3m 이상이 돌출이 됐을 때는, 이 건물은 특수구조 건물로 돼버린 거예요. 명칭이 바로. 오늘부터 재보세요. 호텔에 가갖고, 길이 딱 재보는 거예요. 길이 딱 재고 3m 넘네? 그러면 특수구조 건물이에요. 그 호텔은. 두 번째. 이 기둥이 이렇게 있어, 기둥.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이라든지, 아니면 기둥이 아니면 또 내력벽이면 어때요? 뭐 기둥과 같은 굿이라는 거니까. 뭐 기둥도 좋고요. 내력벽도 좋아요. 근데 이 기둥과 내력벽인데, 우리가 길이를 잴 때, 거리죠, 거리. 요 거리를 잴 때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거든, 중심선. 중심선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 길이가 아무튼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길이가 얼마 이상이 되면은 20m 이상이에요. 20m 내력벽이든 기둥이든 그 중심선에서 20m 이상이 이렇게 길이가 떨어져 있다는 거지, 그만큼.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촘촘하게 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기둥이 있고 한참 있다가 20m 가가지고 기둥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건물이
특수구조 건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기둥이 굉장히 실하게 해놨겠지. 기둥을 하나를 만들어도 가장 실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 특수한 설계를 했다, 일단. 그럼 이 설계에 따라서 시공을 해서, 또는 공법. 네. 특수한 설계, 시공, 공법에 따른 건축물이다. 근데 제 끝에 말이 뭐가 붙습니까,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이 끝까지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부를 하실 때 장관이 정해서 고시까지 하겠다는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고시를 딱 한다는 거지. 그러면 정하여 고시하는 건물이 바로 특수구조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 여기까지 딱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걸 갖다가 살짝 뭐로 바꾸냐면은 조례로 정하는 건물이다. 조례로 정하여 고시하는 건물이다. 틀렸죠, 지금? 특수구조 건물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국토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물이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조례가 정한다. 틀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찾아내는 문제가 막 나와요. 특수구조 건물은 차양등이 3m 이상 돌출, 기둥과 기둥, 내력벽은 20m 이상의 거리, 그 다음에 특수한 설, 시공, 로서 누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 그 다음에 실내 건축 놔두시고 밑에 발코니, 요번에 발코니 갈로 선입기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발코니에다가 갈로를 치버렸어요. 갈로 선입기 시험에 올해 나왔죠. 제가 예측을 좀 했는데, 이번에. 모의고사를 딱 쳤어. 모의고사 쳤는데, 발코니 요걸 제가 모의고사 요번 냈거든요. 냈는데,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 그러면, 자, 우리가요, 발코니의 뜻과 우리가 베란다하고 틀립니다. 예. 그럼 뭐가 틀리냐? 발코니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이 됩니다.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 부가적으로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요. 없어도 되는데, 편리상 좀 더 설치해줬다는 거예요. 부가적으로. 그럼 발코니가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있는데, 요걸 지금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좀 더 이렇게 넓혀서 만들었어요. 지금 부가적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발코니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두 글자로 노대라고도 하죠. 노대. 같은 말. 발코니는 노대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물 짓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완충 공간이라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덧붙여 가지고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발코니예요. 근데 베란다는 이거는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렇게 합니다. 만들어진 공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건물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지붕입니다. 지붕인데 2층이 이렇게 있고요. 아니 1층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2층이 이렇게 있고 1층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걸 이만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여기다가 의자 같은 거 갖다 놓고 여기다가 미리 내가 이걸 이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일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높이 제한을 받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층은 이렇게 다 지었는데 2층은 요만큼 높이를 이렇게 제한 가로구역 이렇게 높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어차피 공간이 하나 처음부터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는 면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법률의 어떤 면적 차이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는 요걸 베란다라고 합니다. 요걸. 그래 베란다하고 발코니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이 쓰고 있는데 같이 쓰고 있다.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는
빌라 개념을 다세대, 다가구 다 빌라 개념인데, 빌라는 다세대가 될 수도 있고, 연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빌라라고 하잖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빌라 개념으로. 다세대 주택이든 연립이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식이다 말이지. 그 식으로 우리는 같이 쓰고 있지만, 용어는 전혀 다르야 돼. 전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 건축부에서는 베란다 개념은 없어요, 지금. 발코니 개념만 있고, 베란다의 개념은 다른 법률에서 정할 수는 있어도, 건축법에서는 베란다 개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실까요? 자, 드디어 뭐가 나옵니까, 이제? 건축물의 용도 나오죠? 예, 거기 적어 놓습니다. 29가지입니다, 종류가. 건축물의 용도가 몇 개라고요? 29가지입니다. 29가지를 이제 지금 가장 기초 시간에 이거를 만들어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이 용도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29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되는데, 뭐 주문구구식으로 외우지 말고, 단독주택이 제일 중요하겠죠? 종류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이죠. 예. 그 다음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요, 여러분들, 근린생활시설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죠. 뭐 줄여서 근생시설이다 이렇게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거는요, 일상생활시설을 말합니다. 일상.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좀 건축법을 공부하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시설이라고 하시면 더 좋아요. 근린이란 게 일상입니다, 일상. 그럼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요게 일종이라는 거지. 꼭 있어야 되는 게 일종이고요. 그냥 꼭은 아니고 그냥 없으면 좀 섭섭하고 필요한 시설이 이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 없으면 안 돼. 불편해. 그러면 일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와이프는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저를 꼭 필요하지는 않는다. 그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는 나를 이종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나는 당신을 일종으로 부르는데 당신은 왜 나를 이종으로 부르냐? 필요하다. 그냥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종이 꼭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의식주하고 꼭 필요한 거. 자, 어떤 게 나옵니까? 자, 1번은 소매점입니다. 소매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있죠? 되게 어떤 게입니까? 1000 미만. 24시 때밀리점 있죠? 24시 편의점 있잖아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12시 넘어도 24시 편의점 가가지고 맥주 한 캔 같은 사오잖아. 그죠? 출출할 때는 오징어하고 맥주 이렇게 한 캔 사러 가잖아요. 편의점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회계 음식점인데 이는 커피점, 커피 마시는 전문점 있죠? 예, 제과점 300 미만. 그 다음에 이용원 머리 깎고 모욕하고 이발 세탁하고 없으면 안 되죠. 의원, 치과 의원, 그죠? 예.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지구대, 파출소 이런 거, 예. 마을회관,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변전소. 각 번호에 있는 앞에 거,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융업소까지. 그 다음에 제2종은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죠. 이것도. 자, 1번 공연장, 2번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죠. 예. 500 이상이 넘으면 종교시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교회 성당 사찰이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요 교회에 바닥 면적의 합계, 전체 합계해가지고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물어봅니다. 500이 넘어요. 500.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 넘어. 3.3으로 나누면 되겠죠? 예? 그럼 200평은 안 되겠지. 배가 한 70평 정도 됩니까? 160평? 이 우리 바닥 면적 합계가 160평 정도 됩니다. 아니, 160평 넘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160평 넘어요. 그러면은 500이 넘어버리면은 이거는 교회가 종교 집회장이 아니고 뭐로 가냐? 종교시설이 가요. 넘었을 때는 종교시설이라 그래요. 종교시설. 뒤에 나옵니다.
종교시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만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미만. 예. 규모가 적을 때 종교집회장이 바로 제2종 권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서점, 총법 판매소, 자진관, 표구점 이런 거. 그 다음 8번 기억이에요. 8번. 8번. 아까 휴게 음식점 나왔죠? 이 휴게 음식점이 300 미만일 때는 아까 뭐였어요? 자,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 바닥 면적의 합계, 바합이죠? 바닥 면적이 다 합계해가지고, 뭐 2층이든 3층이든 다 합계해보니까, 이게 300 미만이 되더라는 거지. 그죠? 그럼 300 미만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이거를? 꼭 필요하다. 1종 건성이 되는 거죠? 1종 건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이나 제과점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 이상이 된다. 넘죠? 300이 넘을 때는 몇 종이다? 제2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하나씩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 말이죠. 휴게 음식점이라는 게 있고, 또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일반 음식점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음식점. 요거 차이점이 뭐냐면은, 휴게 음식점은요, 마시는 겁니다. 마시는 쪽. 마시는 쪽이고, 요거는 먹는 거라 그러죠. 먹는 쪽.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럼 떡볶이 집은 뭐예요? 떡볶이 집. 대구탕. 일반 음식점이지. 커피를 먹으러 갑니까? 마시러 가는 거죠. 커피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쓰고 있잖아. 커피 한 잔 먹자 그래가지고 어때 마시자 하지만 되게 마시는 쪽이 커피숍이에요. 커피숍. 스타벅스 이런 거. 커피숍은 휴게 음식점입니다. 제과점처럼. 예.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오늘 커피 한 잔 마실까? 다방에 갔어, 다방. 다방 가서 아가씨, 여기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예요? 300 미만 정도 되나? 안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일종 걸린 생활시설입니다. 예. 아가씨, 여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죠? 300 이상입니다. 아, 그럼 여기는 제2종 건생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300이 미만이 되면 1종, 이상은 2종. 일반 음식점은요, 전부 다 2종밖에 없어. 제2종 건생. 1종은 없습니다. 왜? 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적으로 나누지 않죠? 예. 요거 두 개는 확실히 구별하세요. 먹는 음식점은요, 전부 다 몇 종밖에 없어요? 2종 건생입니다. 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야 되지. 왜 밖에서 사 먹습니까? 근데 출장 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사 먹는 경우가 있죠. 출장. 그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꼭 필요하지 않지만 출장 가면 필요하다. 2종이 되는 거지. 근데 커피숍은요, 이거는 밥 먹고 우리가 커피 한 잔 또 먹어야 되잖아요. 집에서 사 먹지만은 밖에 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커피 끊었는데, 자기 개념이 아니에요. 대개 사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이제 이런 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굉장히 구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 9번의 동그라미, 8번하고 9번 있죠. 예,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동물병원 여기 하나 기억을 하시고, 학원, 무도, 자동차 무도는 제외하고, 독서실, 기원, 예, 2종입니다. 뭐, 그 다음에 쭉 이제 다중생활시설이 있는데, 15번 있죠? 15번에 체크해 놓으세요. 다중생활시설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그게 이제 말이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책에 보면은 미치는 거지 뭐. 비슷비슷해서. 어떤 거는 다중, 이용 건축물. 요거는 또 다중 뭐? 생활시설. 또 어떤 거는요, 다중, 이용, 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 용도의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물. 이게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미쳐버립니다. 처음에는.
다중이용 건물이냐, 다중생활시설이냐, 다중이용업의 용도의 건물이냐, 준다중이용 건물이냐. 우리가 이제 이거 두 개는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는 했죠? 예. 이제 요거 이제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거는 옛날 고시원을 말합니다. 예, 옛날에 고시원을 이제 뭐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도시 근로자가 이제 뭐지 출장을 가거나 하면은 이제 뭐 너무 비싸니까 숙박시설 너무 비싸니까 말이죠. 이렇게 장기적인 출장 갔을 때 이렇게 값 한 대 좀 사가지고 이제 임차를 해서 이제 들어가죠. 옛날 고시원인데요. 요것도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때는 우리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인 제2종 근생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되고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숙박시설이 됩니다.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앞으로. 네.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이 기준이지만 요건 500이 기준입니다. 500. 예. 그 다음에 요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 예를 들어서 이거는 PC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래 연습장. 이거는 다중이용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등 이걸 갖다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법률 이름이 다른 법률이 있어요. 다중이용업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용도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거기서, 단란주점이 나오죠. 단란주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50, 단란주점인데, 단란주점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것도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요. 150이 기준인데 150 미만이다. 그러면 이거는 제2종 건생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이 이상이 된다면 이거는 뭐로 보는 거죠? 제2종 건생이 아니고 이거는 위락시설로 봅니다. 위락시설. 위락시설로 분류됩니다. 단란주점이. 그래서 요거는 150 미만일 때만 2종 건생이고요. 150이 넘는다. 그럼 3.3으로 약 나누면은, 그죠? 약 한 50평이 안 되겠죠. 50평이 안 되면은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한 40몇 평밖에 안 된다. 그러면 2종 건생이고, 뭐 50평, 60평 넘는다. 그러면 위락시설 되겠죠. 그죠? 예, 단란주점이 아주 규모가 크다. 그럼 위락시설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분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용도의 문화 및 집회시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연장으로서 바닥면 합계가 500이 미만일 때는 아까 2종 건생이었잖아요. 근데 500 이상은 이때는 문화집회, 그리고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과 식물원. 그러니까 동물원과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에 분류되어 있는데 아까 다중이용 건물이나 준다중이용 건물에는 동식물원이 제외되죠? 예. 여기는 포함이 됩니다. 원래 포함이 되는데, 준다중이나 다중이용 건물에서는 이걸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집회장으로서 바합이 500 미만일 때는 아까 제2종 건생인데, 500 이상이니까 종교시설로 간다 그랬죠. 그 다음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뭐 상점, 대규모 상점. 운수시설은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공항, 항만시설. 의료시설은 병원이 들어갑니다. 교육, 연구시설에서는요, 학교라든가 교육원. 예, 요걸 교육, 연구시설이 되죠. 한 장 넘겨보시면은, 거기 이제 직업훈련소, 학원인데, 학원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연구소, 도서관. 그 다음 노유자 시설은 아동 관련, 노인복지, 그 밖에 사회복지, 근로복지 합해가지고 노유자 시설로 합니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은 생활권 수련, 자연권 수련. 자, 3번에 유스호스텔 있죠. 예, 유스호스텔. 4번에 야영장 시설로서 바합이 300이 넘는 거. 규모가 크죠. 그러니까 야영장 시설이라는 게, 요번에 새로 만들어졌는데,
네, 몇 페이지 나와? 29번, 51페이지 보세요. 야영장 그 시설의 규모가 바합이 그 51페이지 보시면은 300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300. 그런데 이 바합이 300이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은 이때는 야영장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련시설이 되는 거예요. 수련시설이. 그 야영장의 규모가 너무 큰 거예요. 300이 이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수련시설로 본다는 거지. 근데 규모가 작은 거는 그냥 야영장이다. 규모가 작은 게.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이제 분류를 또, 면적 가지고도 분류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수련에서는 유스호텔을 하나 기억을 하시고, 그건 숙박시설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운동시설이 있죠? 탁구장 500 이상, 체육관 1000 미만, 운동장 1000 미만입니다. 1000 미만. 그 다음 업무시설은 공공업무는 국가나 지자체 청사 있죠? 정부종합청사라든가, 우리가 도청사, 시청사, 그 외국 공간 건물,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업무시설이라 그래요. 업무시설. 그 다음 일반 업무는요, 그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게 이제 바닥면 합계가 500이 넘을 때, 또는 오피스텔이 있죠?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에 들어갑니다. 일반 업무시설. 그래서 오피스텔을 꼭 기억을 하세요. 오피스텔은 일반 업무시설이구나. 그 다음에 숙박에서는 일반 생활 숙박이 민박입니다. 민박. 그 다음에 관광 숙박이라는 게 있고, 다중생활시설로서 바합이 500 이상이 숙박시설. 유락시설은 단란주점으로서 2종이 아닌 거, 150 이상이라는 뜻이죠. 유흥주점, 그 다음에 무도장과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한 장 넘겨보시면은, 공장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고, 하나씩, 유흥물 저장 처리에 19번 있죠? 주유소, LPG 충전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에서는 주차장, 세차장, 표차장, 검사장, 매매장, 자동차 학원, 정비공장, 그 다음에 동물식물 관련해서는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온실, 자원순환 관련해서는 하수처리,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분, 폐기물 감량화시설, 이런 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교정군사, 교정 및 군사시설에서는 교도소 있죠? 교도소라든가 또는 국방군사 합해가지고 교정 및 군사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이라든가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합해가지고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하나밖에 없죠? 발전소. 묘지 관련해서는 화장실, 공안당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에서는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이런 거. 그 다음 장례시설인 장례식장과 종물정용의 장례식장, 그 다음에 야영자시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가 29가지 용도인데, 그 용도가 한 장 넘겨보시면은요, 다른 용도로 바꿀 때 시설군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시설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 어떤 의미냐면은, 요게 이제 52페이지 보세요. 52페이지 보면은 왼쪽이 용도 변경 시설군이 있고, 용도가 29개 용도가 시설군 9가지 용도에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됐죠.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기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비슷한 것끼리 서로가 초록이 동색이라고 서로 비슷한 것끼리 묶어 놓은 게, 시설을 묶어 놓은 게 시설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이라는 건 뭐냐면은 동일한 시설을 비슷한 시설을 묶어 놓은 게 시설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묶어 놓은 건데 비슷한 것끼리 하나 묶어 보자는 거죠. 예? 산업 등 시설군, 전기 통신 시설군, 문화 및 집회, 시설군, 영업 시설군, 교육 및 복지 시설군이라는 게 있고, 근린생활 시설군이 있죠.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밖에 기타 시설군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럼 지금 제가 말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29가지 용도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죠? 보시면은 칸이 이렇게 있죠. 있을 겁니다. 쭉 있죠? 예, 쭉 이렇게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자, 그럼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 하나밖에 없죠? 예,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매매자장, 운전학원 이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잖아요. 아까 했죠? 그런 거. 그 다음 산업 등 시설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뭐 공장, 예, 창고, 그 다음에 뭐 운수, 예, 그 다음에 뭐죠? 예, 운, 창공, 묘지 관련, 그 다음에 뭐 자원수나 쭉 이렇게 있죠. 유물, 유자, 묘장, 유물 저장 처리, 유물 저장 및 처리, 저장 및 처리 시설. 그 다음에 유이차, 묘장, 장례시장 들어가네요. 장례시설요. 장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등 시설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기통신부터는요, 방발. 첫 글자를 따서 방발. 그 다음에 문화집회에서는 문종관시. 여기는 문종관시. 문종관시가 유락시설 차렸죠, 지금. 그 다음에 안에 이름이 운판수시죠. 운판수시가 예, 고시원. 다중생활시설 차렸네요. 다중생활시설 예, 차렸고. 그 다음에 애를 낳는데, 애 이름이 교노수죠. 교노수야. 예, 이게 의료시설이구만. 의료시설에 나왔죠. 그 다음에 1종, 2종. 1종 건생과 2종 건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공의를 없고, 단공의 없고, 동식물 관련 시설. 끝났습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끝났어요. 저는 29개, 예. 29가지 용도의 배치가 끝났어요. 지금 제가. 끝났어. 배치가 끝났어. 자, 방송통신, 발전소, 문화집회, 종교, 관광휴게, 유락, 운동, 판매, 숙박, 다중생활시설, 교육, 연구, 노유자, 수련, 야영장, 의료, 1종, 2종, 단독주택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 교정 및 군사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끝났잖아요. 그 29가지 용도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산업 등 시설군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골라라. 공장, 창고, 운수시설, 묘지 관련해가지고 딱 넘어서 발전시설 아니잖아요. 그죠? 방송통신시설 아니잖아요. 문화집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이지. 종교, 관광휴게, 야외음악장, 야외극장 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운동이잖아요. 운동, 판매, 숙박, 교육, 연구라니까요. 노유자, 수련, 야영장이죠. 1종, 2종. 이게 단독이잖아요. 단독, 다중, 다과, 공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업무, 교정 및 군사. 다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이제. 용도 바꿀 때 이 배치가 끝나야 돼, 배치가. 그러니까 요거는 순서가 바뀌어도 옆으로 가는 거는 순서가 좀 바뀌어도 되는데 아래 위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래 위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럼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변경을 한단 말이죠. 내림차순이라고. 내려가는 변경한다. 신고만 하면 돼. 신고.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이특위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특위 뭐라고요? 이특위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는 거죠. 신고. 자, 하나 봅시다. 그러면 지금 아무거나 하나 잡으세요. 아무거나. 종교시설이다. 종교시설. 종교시설 하면은 바닥 면적 합계가 500이 넘는 성당, 교회, 사찰, 성당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종교시설이잖아요. 그럼 종교시설 하다가 요즘에 어떤 분이
그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공동주택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거라. 그런데 종교인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요 빌라를 지었어요. 그 교회 자리에다가. 실제로 있은 일입니다. 빌라를 다 지은 거예요.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 분양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이제 그 전도사가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해 돈 다 먹고 날라버렸어요. 날라버려가지고 다 이제 분양받은 사람은 거르지 되고, 사기 당해가지고. 근데 목사도 뭐 당한 거지. 전도사가, 여기 집을 지어가 분양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자사게 된다고, 우리 교회 자리 터가 좋으니까요, 분양합시다가 목사가 속은 거지. 속아가지고, 이 전도사가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돈 다 먹고 날라버렸어. 그럼 여기 뭐를 지었다고? 공동주택이죠. 그럼 종교에서 공동으로 내려갔죠?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지, 용도 변경은. 신고하고 갈 수 있죠, 신고. 허가 아니야,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고 했다는 거지. 그럼 이해를 못 하더라고, 선생님. 아니, 신고만 하면 됩니까? 되죠. 신고만 해라 그랬지, 허가. 근데 올라가면은 뭐죠, 이게? 올림차순입니다. 올라가는 변경을 올림차순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지. 산을 타보세요. 올라가는 게 힘들죠? 자, 그러면 아무거나 잡으세요. 아무거나 잡으면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이다, 여기. 근데 숙박이 아니기 때문에 숙박은 다중생활시설이라도 아까 500이 넘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500제곱미터가 넘을 때 숙박시설 되죠, 그죠? 숙박시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종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이 아까 있었죠? 이종에도? 예. 요거는 이종을 말하겠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다중생활시설을 빼야 되겠죠? 예. 아무튼,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인데, 이종 근린생활시설인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숙박시설인데, 이거를 만약에 뭐로 바꾸느냐? 뭐로 바꿀까요? 창고로 바꾸고, 창고. 숙박하다가 안 되니까 창고로 그냥 만들어버렸어, 창고. 올라갔죠, 지금? 올라갔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그럼 선생님, 어떤 거는 내려가고 어떤 거는 올라가고 일일이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허가. 해가지고 1번, 문화집회에서 판매로. 2번, 노유자에서 야영장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미쳐버린 거지.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29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겠죠. 올라가냐, 내려가냐. 배치를 문제예요, 배치. 배치해놓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 몇 분 걸린다? 5분 넘게 걸려, 5분. 그럼 한 문제 맞아도 5분 넘게 해가지고 맞으면 그거 맞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이제 우리도 공부를 쭉 해서 시험장에 가보면요, 5분 넘게 걸리는 계산 문제, 5분 넘게 걸리는 요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요, 포기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내가 답이 이게 찾으면, 이거 다 외워가지고 답을 맞출 수 있어. 근데 5분, 6분, 7분 걸리는 거는요, 눈물을 머금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 시험은.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계산 문제 나오잖아요. 13문제 정도. 부동산 학개론. 그런 거는 13문제 정도는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시간이 안 돼. 민법에 시간 다 까먹고 왔을 겁니다. 민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계산 문제가 언제 할 시간이 있어. 물론 답 다 알아. 해보면 계산기 두드리고 너근하게 하면 답 다 나옵니다.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는 거예요. 시간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게 기술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기초과정에서는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되는 거지.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있다. 아, 그래요? 이런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하시고 본 시험에 가면은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강의할 때는 안 할 수가 없어.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옆으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옆으로 수평적인 이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수평적인 이동. 그럼 보세요. 묘지 관련 시설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바꾼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건축물 대장에
무슨 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 변경을 해달라고 신청을 자기가 하는 거지. 예.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으로 바꾸는 거는 단서가 있어요. 시설 안에 있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과, 자, 이게 이제 잘 뜻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상호 간의 용도 변경과, 요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종 건생 시설을 2종 건생 시설로 또는 2종 건생을 1종으로 이렇게 자기끼리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거지, 이거. 1종을 2종으로 바꾸는 거. 원래 수평적인 이동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변경 신청인데, 이거는 또 제외된다 했습니다. 단 이 두 개는요,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관광휴게라고 아까 있었죠, 지금. 그럼 관광휴게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야외 음악당도 있고, 야외 극장도 있고, 어린이 회관도 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야외 음악당인데 이거를 어린이 회관으로 바꾼다 이거죠. 그래도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관광휴게 시설이거든요. 이것도 관광휴게 시설 안에서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해서 뺑뺑이, 자기들끼리 바꾸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요걸 말하죠. 시설 안에 있는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 옆으로 가지도 않고, 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머무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 있죠? 이미 자기들끼리 바꾼다 해서 이거를 일명 요걸 뺑뺑이라 그래요.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 요거 자기.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는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겠고, 또, 1종을 2종으로, 2종을 1종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럼 탁구장은 뭐예요? 1종. 2종은 당구장이죠. 탁구장 하다가 당구장 한다. 당구장 하다가 탁구장 한다. 전부 다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잖아요. 요거는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만 정리합시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올라가면 뭐요? 올라가면 허가. 이특위 시장 운수구 정장 허가고, 내려가면은 신고, 옆으로 가면은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이게 뭐죠?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 건축물 자기들끼리 바꾸는 거하고, 그 다음에 1종을 2종을 1종으로 바꾸는 거는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외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때는요, 일단은 내림차순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요, 만약에 아무거나 하나 잡아서 내려가는 변경을 한다. 방향이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신고입니다. 근데 위쪽으로 상위 시설군, 여기 이제 하위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시설군으로 올라가면은 허가, 내려가면은 신고, 옆으로 가면은 옆으로.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청. 두 가지가 제외되죠? 뺑뺑이하고 1종을 2종으로, 2종을 1종으로. 왜? 그래서 자꾸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돼요. 올라가면 허가, 내려가면 신고, 옆으로 가면 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뺑뺑이, 그리고 1종, 2종. 요거는 뺑뺑이에서 제외된다, 이거죠. 아니,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는 거지. 근데 요게 지금 기초과정에서 훈련이 되면요, 아주 멋지게 나와요, 작품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